70살 순애는 전화기를 붙잡고 생전 처음으로 욕을 퍼부었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대신하라고? 그래,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평생을 참고 살아온 순애가 왜 이렇게 폭발하게 된 걸까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김순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들으시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눈물이 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여러분도 이 감동적인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25살 새 신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5, 그 나이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린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름은 김순애.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했대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처럼 앞으로의 삶도 깨끗하고 아름답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달랐어요. 남편은 항상 서울로 공부하러 간다면서 집을 비웠고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남편은 거의 집에 없었던 거죠. 순애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던 거예요. 요즘 세상이었다면 나 혼자 애들 돌보면서 생계 꾸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 시절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6살에 재봉틀 앞에 앉게 되었어요. 천을 덧대고 실을 꿰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작은 양장점을 열고 새벽까지 미싱을 돌렸대요. 그 시절 미싱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이웃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새벽 일찍부터는 못하고 밤늦게까지만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때 순애가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내가 좀 고생하면 돼. 남편이 공부 마치면 잘 될 거야. 아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야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꿈이나 행복은 뒤로 미루고 오직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순애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순애는 큰집 며느리였지만 시어머니는 늘 차남의 아내를 더 예뻐했습니다. 동서들의 친정은 잘 사는 집이었지만 순애의 친정은 가난한 형편이어서 시어머니의 차별은 더욱 심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동서는 칭찬받고 순애는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더 속상한 건 동서들의 태도였어요. 순애의 친정이 가난하다며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어휴, 시집살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지. 하지만 순애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았어요. 큰집 며느리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대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눈에 들어온 파편 때문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 가정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순애는 그동안 양장점에서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야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려야 했고요. 더 힘든 건 남편이 장기 입원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양장점 일은 누가 해요? 아이들은 누가 챙기고요?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실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남편을 돌봤거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걱정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남편 걱정에 눈물로 지새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명절에도 일손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서 명절 차례도 지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순애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있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양장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린 딸아이가 혼자 시댁에 가야 했어요. 엄마 대신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어른들 시중을 들어야 했던 거죠. 아직 9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말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올케들의 태도였어요. 눈빛에 비난과 불만이 가득했대요. 며느리가 명절에 오지도 않는다고, 어린아이만 보낸다고 불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어린 딸아이한테 한 거예요. 추운 겨울날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나오는 얼음물에 설거지를 시키고 걸레질을 시키고 청소까지 시켰어요. 어린 아이 손이 얼어서 빨갛게 부어도 상관없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순애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대요. 딸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 그때 정말 추웠어요. 손이 너무 아팠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순애의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상상도 안 돼요. 3년 뒤에야 겨우 남편이 보훈 대상자가 되었어요. 그제서야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팍팍했대요. 보훈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 숨통이 트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순애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비난이 시작된 거예요. 아, 국가유공자 가산점 때문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그 애들 실력으로는 못 들어갔을 거야. 동서들과 시댁 식구들이 대놓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본 거예요. 순애는 정말 억울했대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산점이 있어도 기본 실력이 없으면 합격할 수 없는 건데. 하지만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는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들어간 거지 실력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순애가 70살이 되었을 때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무리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살아온 결과였죠. 척추가 부러져서 키가 무려 10cm나 줄어들었어요. 10cm라고 하면 정말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허리는 활처럼 구부러져서 똑바로 설 수도 없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재봉틀 앞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으니까 척추에 얼마나 무리가 갔겠어요. 무릎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기를 반복하니까 무릎 연골이 다 닳아버린 거죠.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순애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제사와 벌초는 여전히 해야 했거든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이었죠. 순애가 아픈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지 않아요? 70살 넘은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걷기도 힘든데 제사 음식 준비하고 벌초까지 해야 한다니요. 더 가관인 건 올케들이었어요. 형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요. 형님, 저는 손목이 아픈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몫까지 순애한테 미루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뻔뻔하죠. 70살 넘은 할머니보다 자기들이 더 아프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막내 올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병원에 가야 해서 제사 준비 못해요. 형님이 대신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순애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기는 척추가 부러져서 허리가 구부러져 있고 걷기도 힘든데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제사를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막내 올케의 나이가 60대 초반이었다는 거예요. 70살 넘은 순애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병원에 간다는 핑계로 제사를 빠지려고 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순애는 참으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가족들이 편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뭔가가 확 올라오는 걸 느꼈대요. 가슴 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70년 동안 쌓여온 모든 응어리, 모든 억울함, 모든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아파 죽겠는데 대신하라고? 그래.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고. 이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을 때 순애 자신도 깜짝 놀랐대요.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막내 올케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순한 양처럼 모든 걸 다 받아주던 큰형님이 갑자기 화를 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던 거죠. 그런데 순애의 폭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해졌죠.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한테 이렇게 당했는지 아니? 26부터 지금까지 40이 넘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도 아파. 이제 제사도 명절도 못해. 알아서 해.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당연한 소리를 왜 이제서야 하셨나 싶을 정도로요. 70년 동안, 정말 70년 동안 자신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가족들만 챙기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25에 결혼해서 26부터 가장 역할을 했죠. 남편이 실명 위기에 처했을 때도 3년 동안 병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간병했어요. 딸아이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양장점에서 밤새 일했고요.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정작 순애가 아플 때는 누가 챙겨줬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일을 떠넘기려고만 했죠.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화를 낸 거죠. 나도 아파. 이제 제사도 명절도 못해. 알아서 해.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자신도 챙겨야 한다는 선언이었어요. 더 이상 무한정 참고 희생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그 뒤로 순애는 정말 큰 결심을 하셨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우선순위에 둔 거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대요. 70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에서 노인대학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배움의 나이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왠지 마음에 와 닿았대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노인대학에 등록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직원분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비슷한 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안심이 되었다고 해요. 첫 수업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세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교실에 들어갔는데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한글 교실부터 시작했어요. 글을 읽고 쓸 줄은 알았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배우면은 빠르고 느린 게 없어요.
그렇게 한글부터 시작해서 수학, 컴퓨터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컴퓨터는 정말 신세계였대요.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하고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인대학에서 처음으로 공부의 재미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70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한 거니까요. 새로운 지식을 익힐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대요. 숙제도 꼬박꼬박 해가고 시험도 보고 정말 학생이 된 기분이었다고 해요. 더 좋은 건 친구들이 생긴 거였어요. 그곳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노래도 부르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70년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뭐 배웠어? 숙제했어. 다음 주 소풍 가는 거 알고 있지? 이런 대화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70살에 학교 다니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노인대학에서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가끔 야외 활동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장기자랑 대회도 열었어요. 순애는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친구들이 격려해줘서 용기를 내게 되었대요. 그날 순애가 부른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생겨서 나중에는 정말 감동적으로 불렀다고 해요. 박수를 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대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엉망이었던 몸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척추가 부러진 건 그대로였고 허리가 구부러진 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진 거예요. 걸음걸이도 조금씩 빨라졌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으니까 서두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건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 한 말이었어요. 여전히 그분 허리의 할머니였지만 눈빛만은 25처럼 반짝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다시 젊어진 거잖아요. 25,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던 그때의 설렘과 희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배울까? 친구들은 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셨어요. 늦었지만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이 나를 위해 살자. 정말 멋진 말이죠. 늦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늦었지만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순애는 배움의 길을 걷고 계셔요. 매일 노인대학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7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자신을 찾으셨다고 하시면서 입꼬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신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순애 씨에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왜 70년이나 걸려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희생해야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도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고 계신 분들에게 말이에요. 물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소중하죠.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70살도 늦지 않았는데 50대, 60대는 오죽할까요? 언제든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순애 씨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늦었지만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후회 없이 나를 위해 살자. 여러분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제든 늦지 않았으니까요. 순애 씨처럼 7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도 좋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순애 씨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고 마음먹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더 많은 감동과 사이다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순애 할머니의 70년 만의 외침, 나도 아프다. 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